나한테 완벽한 영어를 기대하면 그놈이 미친. 안녕하세요, 라맘입니다. 모두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죠? 저도 평소랑 똑같이 아이들 육아, 플레이센터, 집안일, 개인적인 공부, 유튜브, 블로그와 브런치의 글쓰기 여러 가지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저도 브이로그를 좀 찍어볼까 싶어서 핸드폰으로 제 일상을 좀 찍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눈에 띄는 건 제가 아이랑 플레이센터에 있으면서 영어를 아이에게 꾸준히 쓰는데 문법, 발음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엉망진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있건 없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있게 큰 목소리로 계속해서 영어로 말을 하는 걸 발견을 했어요. 사실 완벽하지 않은 영어로 입 열어서 남들 앞에서 말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나는 왜 저렇게 끊임없이 어설프지만 큰 목소리로 영어로 말을 할까? 저도 생각해 보게 된 경험이었어요. 가만히 정리해 보니까 제가 입 열어서 영어를 입 밖으로 내는 이유가 10가지나 되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내가 영어 발음, 문법 다 틀려도 끊임없이 소리내서 자신있게 영어로 말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 10가지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법, 발음 중요한 거 맞습니다.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얘기를 해야 원어민이 잘 알아듣는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면 아무것도 전달할 수가 없겠죠. 어설프지만 어쨌든 단어라도 크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영어 전문가가 목적이라면 그냥 어설프게 말하는 것보다 완벽하게 공부한 뒤에 습득된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당장 내가 의사소통을 위해서 영어를 쓰는 경우라면 완벽함보다는 소통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입 열어서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소통합니까?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영어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는 왠지 꺼려진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혼잣말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가요? 언어는 말 그대로 소통의 수단이에요. 소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소통하는 연습을 해야죠. 혼자 말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현실적으로 비원어민인 우리가 발음이나 문법이 완벽해지는 날은 쉬이 오지 않아요. 평생 한마디도 안 할 거 아니라면 오늘 당장 입을 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내 영어가 완벽해지면 내가 좀 더 자신감 붙으면 그때 할래. 그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입 열기 힘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첫걸음을 떼지 않는데 어떻게 100걸음, 1000걸음, 만걸음 달리기까지 합니까? 뭐가 됐던 간에 내가 더 발전하려면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어차피 내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 건 똑같지만 크게 말하면 태도라도 자신감이 있어서 그 사람이 멋져 보입니다. 우물쭈물하면 영어고 뭐고 간에 일단 사람 자체도 소심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틀리건 말건 기왕 말하는 거 크게 자신있게라도 말하는 게 더 멋져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내가 비원어민인 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나한테 완벽한 영어를 기대하면 그놈이 미친. 어차피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입 닫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영어 못하는 거 숨겨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 열지 않을 이유 없죠? 다섯 번째, 틀려봐야 뭐가 틀린지도 압니다. 당장 습관을 고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본인이 뭐가 틀린지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발전할 확률이 100만 배는 더 높다고 생각해요. 뭐가 틀리는지 알아야 고칠 생각이라도 하죠.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아서 내가 뭐가 틀리는지 뭘 잘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발전합니까? 직접 말해서 들어봐야 알아요. 본인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법에 습관적으로 틀리는지, 어떤 발음을 잘못하고 있는지. 여섯 번째, 입도 몸이다. 혹시 몸 쓰는 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축구, 농구, 칼질, 하다못해 삽질까지 몸으로 하는 일은 직접 움직이고 반복하는 연습을 해야 근육이
스스로 익숙해져서 정교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춤 같은 거 배워보신 분들 다 아시죠? 반복해서 내가 몸으로 체득하는 것만이 정답이라는 거? 저는 입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입이랑 혀는 분명히 근육을 갖고 있는 우리 몸이에요. 백날 생각만 하고 듣기만 한다고 해서 입이 저절로 움직여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입과 혀의 근육을 직접 쓰고 억양과 톤을 직접 조정하면서 나한테 맞는 움직임을 직접 찾지 않으면 올바른 영어를 소리내는 그 길로 절대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7번째, 우리가 소리내서 자신있게 영어로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데에는 큰 이유로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발음도 문법도 구린데 어떻게 저렇게 자신있게 말할까? 부끄럽지도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웃을 것 같은 생각에 우리가 자신있게 말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불쌍해 하시면 돼요. 그건 정말 그냥 자존감 낮은 사람이 자기가 못하니까 남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런 건 그냥 신경 끄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신경 끄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실수하는 나를 비웃는 그 사람들은 내일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 없다. 8번째,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부족해도 성실한 사람에게 더욱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시도하는 그 모습에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실하게 시도하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번째, 말하기는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효과를 봤으니까요.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3년 동안 제가 영어가 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배경에는 정말 열심히 말하고 다녔던 게 도움이 됐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억양이나 강세 같은 걸 들리는 대로 그 자리에서 제가 많이 따라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던 그런 인토네이션이나 발음 같은 게 원어민들이 주로 쓰는 습관적인 표현들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제 입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듣고 따라서 말하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흉내내기가 어느 순간 되더라고요. 고급 영어는 모르지만 일상에서 계속해서 쓰는 표현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일상에서 영어를 쓰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나와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추해 드립니다. 입 열어서 자꾸 연습해 보세요. 10번째, 죄졌습니까? 내가 내 입 열어서 말하겠다는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입 열어서 말 편하게 해요. 우리 문법 좀 틀리고 발음 좀 구리고 뭐 어디 신고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소음공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겠다는데 누구 눈치를 봅니까? 남 눈치 보지 마세요. 가뜩이나 바쁜데 남 신경 쓰면 나만 피곤해요. 네, 이렇게 10가지 말해봤는데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뻔한데 왜 굳이 다시 또 얘기하냐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알고 계신 만큼 정말 실천하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입 열어서 몇 번이나 말하셨나요? 귀찮아서, 불편해서, 쪽팔려서 그냥 이래저래 망설이다가 입 한 번도 안 열고 지나간 하루는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역시 자주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내일은 좀 덜 망설이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큰 소리로 입 열어서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얘기가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그 외 피드백도 환영합니다. 라맘이었습니다.